안녕하십니까, 김유희 교수입니다. 자, 우리 오늘 유가증권 제5장 유가증권 및 투자자산 이론에 이어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도 전체를 다 풀지 않고 중요한 것만 이렇게 뽑아서 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 유가증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분증권은 주식 등을 말하고 채무증권은 국채, 공채, 사채를 말한다. 맞고요. 4번이 왜 틀렸을까요? 만기보유증권은 그렇죠. 만기보유 강조를 했죠. 만기보유증권은 무슨 증권이라고요? 채무증권이라고 그랬죠. 주식이 어디를 갈 수 있나요? 주식은 만기가 없죠. 예. 자, 다음 3번을 보겠습니다. 3번.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쭉 읽어보시면 4번은 단기매매증권은 유형자산이다. 틀렸죠. 유동자산을 글자를 틀렸군요. 4번에 유형자산이다. 이걸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유동자산이다. 이렇게 고쳤어야 되겠죠. 예. 이런 것처럼. 그 다음 5번을 보시겠습니다. 5번. 유가증권에 관한 설명이다. 그랬어요. 5번. 유가증권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은 뭐가 틀렸나요? 유가증권 중 채권은 취득 후에 단기 매매 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 하나로 분류해야 한다. 채권은 그랬으니까 채권은 만기 보유 증권이 있어요. 3개 중에 하나로 해야지 2개 중에 하나로 했으니까는 1번 틀린 이유가 만기 보유 증권이 있죠. 만기 보유 증권도 만기 보유 증권 요 3개 중에 하나로 분류해야 되겠죠. 그죠? 예, 틀렸습니다. 2번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잃어버렸을 때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건 맞는 얘기고, 그래서 답은 2번이네요. 맞는 얘기가. 3번은 왜 틀렸을까요? 3번 단기매매증권과 만기보유증권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근데 여러분들 원가로 평가하죠. 만기보유증권은. 그래서 상각 후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상각 후의 그 장부 원가, 상각 후 원가, 만기 보유증권은 상각 후의 원가로 한다. 상각된 그 한 후에 원가로 한다. 이제 이렇게 공정가치가 아닙니다. 단기 매매증권만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4번을 보시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그랬어요. 그러면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이다. 아니고 이것은 4번 단기 매매 증권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그래서 5번은 답은 2번이고요. 6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틀린 것. 적절치 않는 것이니까 틀린 것. 1번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포함된다. 맞습니다. 만기에 2번 만기에 확정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해야 한다. 예, 맞습니다.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나중에 재분류하면 또 됩니다. 자, 3번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채무증권은 단기 매매증권 그리고 여기서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 가능 증권으로 2개로 분류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말 들어가면 항상 의심을 해야 됩니다. 3번이 틀렸군요. 예. 그 다음 4번은 주로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 7번을 보시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유가증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모두 고르라 그랬으니까는 아마 2개 골라도 되나 보죠. 첫째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은 취득 후 만기 보유증권,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하나로 분류해야 한다. 여러분 채권일 때는 맞아요. 채권일 때 맞는데 만약에 1번을 지분증권일 때는 1번이 지분증권일 때는 지분증권은 지분법 하나 더 들어가요. 만기 보유증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하나 더 넣어야 돼요. 기억나시죠? 앞 시간에 했던 거. 두 번째, 유가증권 분류는 취득 시 결정되면 그 후에는 변동되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재분류가 가능합니다. 재분류가 가능해요. 재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모두 고르니까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10번을 보시겠어요. 10번이요. 10번. 다음 중 투자 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창업비는 뭘로 하냐? 1번이 창업비인가요? 투자 유가증권, 장기대여금, 임차보증금은 전부 투자 자산에 속하는데 1번 창업비가 틀렸어요. 이 창업비는 뭐에 들어가냐면은 단기 비용인데요. 예, 비용에 넣으면 됩니다. 비용에 넣었는데 이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이 들어가요. 창업비는 영업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2번 보십시오. 12번.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투자자산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투자자산이 아닌 것은 뭐냐 그랬는데 뭐 같아요? 장기대여금, 장기성예금, 투자유가증권 전부 투자하고 장기란 말 들어갔는데 미착품은 어떠세요? 미착상품인데요. 미착품. 이것은 4번은 재고자산이에요. 이건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다음 중 유가증권의 취득원가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그랬어요.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의 취득 부대비용을 부수비용을 포함한 가액으로 측정한다. 여러분들 유가증권을 취득할 때요. 여기에 부수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수료 같은 것인데요. 이런 것은 포함이 아니고 분리. 포함을 아니고 분리한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고요. 이거 예를 들면 이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분리해서 영업의 비용인데 특히 수수료 비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수수료 비용. 수수료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수수료 비용. 그래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이 틀렸네요. 그럼 또 하나 보시죠. 2번, 3번은 맞고요. 4번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은 여러분들 공정가액으로 취득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게 아니고 공정가 시가로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4번이 또 틀렸습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모두 이 취득가에서 틀린 것은 이렇게 하나 해놓고 답을 2개 만들었네요. 여러분 이제 16번. 유가증권의 후속 측정이란 말을 하면요. 평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측정이나 평가나 같은 말입니다. 개념이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하고요. 앞에 나왔죠. 2번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가 믿을 수 없다. 그러면 취득가액, 취득원가로 평가합니다. 신뢰성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외부에서 조작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3번
만기 보유 증권을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할 때에는 장부 금액과 만기 액면 금액과의 차이를 상환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에서 상각하여 취득원가 이자 수익에 가산한다 또는 차감한다 이런 얘기니까 맞고요. 4번 보시면요. 4번이 틀렸는데 만기 보유증권은 그랬어요. 상각 후 원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공정가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정가치가 아니고 뭐라 했어요? 상각 후 취득원가라 그랬죠. 상각 후 원가법이에요. 그러니까 상각 후 원가로 하는 겁니다. 상각 후 원가로 평가한다. 원가로 평가합니다. 자, 17번. 다음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은 것은 이건 그냥 주관식 문제니까 한번 읽어보죠. 이 답을 보면은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한다. 단기 손익 항목으로 처리하는 것은 단기 매매증권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단기 매매증권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한다. 그럼 매도 가능 증권은 당연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딴 말이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19번. 주식회사 서원은 2008년 6월 1일 은행으로부터 그랬어요. 6월 1일 3천만 원 상환기간 이자율 10% 차입하여 단기 투자 목적으로 설립한 삼성전자 주식을 매입하라 그랬어요. 자, 이거 가로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가로가 어디서쯤 가로가 있어야 되고요. 3천만 원을 이자율 12%까지 가로치면 되겠네요. 3천만 원을 차입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면 매입했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그랬어요. 그러면 6월 1일 날 분기 한번 해볼까요? 6월 1일 날 어떻게 될까요? 단기 매매 증권 3천만 원 이렇게 차변에 나오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차입하여 그랬어요. 빌리니까 차입하니까 2년이니까 단기 차입금 아니고 장기 차입금 3천만 원 이렇게 이제 분개를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10월 10일 날 일부를 처분했어요. 자, 일부를 처분했는데 반을 처분했다고 말은 없지만은 어떤 분개가 개정과목이 나타나지 않느냐. 좀 10월 10일 날 그 10월 10일 날 분개를 보겠어요. 일부를 처분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오면은 이 금액은 없잖아요. 일부를 처분했다니 반이라고 이렇게 좀 해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럼 더 이해가 빠를 텐데요. 어떻든 뭐 출제한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자, 단기 투자 뭐 단기 매매증권이죠. 그 다음에 처분했는데 이제 뭘 받았냐 그랬는데 현금을 받았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현금을 받았어요. 얼마에 반을 처분했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했으면 원가 1,500이 되겠죠. 반을 했다 가정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시험 문제는 없으니까 그게 1,500을 처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에 처분했냐 그랬더니 시가가 한 1,600에 처분했다고 가정합니다. 1,600만 원, 100만 원 넘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는 수수료, 여기 이제 우리가 뭘 했냐면은, 나타나 차입했으니까는 아무래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으니까 이자 비용이 있겠죠.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냥 하나 예를 들까요? 그냥
적당히 12% 곱했다고 하면은 한 75만 원 이렇게 칩시다. 이건 제가 가상한 겁니다. 금액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이자 비용은 현금 나가죠? 현금. 근데 여기서는 현금이고요. 7만, 얼마예요? 75만 원. 75만 원이 나갔다. 그러니까 요 차익이 있잖아요. 단기 매매 증권. 근데 이것도 참 재밌는 게 주가가 상승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처분 주가가 상승했다면은 1,500만 원 반이라면 1,500만 원인데 1,600만 원으로 잡았잖아요. 그럼 100만 원이 이제 처분 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나오고 단기 매매증권 나오고 현금이든 뭐든 장기 차익금 나오고 단기 차익금은 안 나오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단기 차익금이 아니고 장기 차익금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틀린 겁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자 비용 나오죠. 이자를 지급했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 이자가 상환기간 2년이니까 이자를 지급했을 것이고, 12%, 연 12% 지급했으면 거기 날짜 계산해가지고 대강 나왔어요. 내가 이건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겁니다. 이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좀 앞에 숫자를 주고 뒤에는 안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기분 나쁘죠.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아예 안 주고 그렇게 해도 하든지. 자, 21번 보겠습니다. 21번. 주식회사 한국의 주식 100주를 300만 원에 3,000원에 매입하고 그랬어요. 수수료 2,000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옳은 분께는 그랬어요. 자, 현금으로 나갔습니다. 뭘 했어요? 이걸 우리는 뭐냐면은 단기 매매증권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유가증권이라고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럼 보기가 있으니까 뭐 유가증권,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그렇게 나오겠죠. 20만 원 있군요. 금액 써볼까요? 20만 원. 유가증권은 3,000원이니까 1,000주니까 300만 원이 되네요. 300만 원. 그러면 합쳐서 320만 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은 요즘엔 안 나옵니다. 이 유가증권이 뭔지 꼭 나와요.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든 또 뭐라든 두 개 중에 하나 나오겠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건 잘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기서는 안 나오니까 1급에서는 유가증권으로 하는 단기 매매증권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 뭐 이런 말이 꼭 써졌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뭐 아주 옛날 문제군요. 자, 22번 보시겠습니다. 22번. 주식회사 영광은 제1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2일에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 주식 100주 주당 2만 원을 현금으로 취득하다 그랬어요. 자, 현금으로 취득했어요. 언제? 1월 2일 날 취득 시에는 다음 잘못된 걸 고르라 그랬어요. 그러면 취득 시가 언제예요? 1월 2일 날 하나하나 분개해 볼까요? 1월 2일 날 취득했어요. 취득 시에는. 그럼 얼마요? 200만 원이죠. 100주 곱하기 2만 원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 200만 원. 대변에 이제 현금으로 취득했으니까 현금이 나가죠. 그래서 현금 200만 원. 이렇게 되고요. 이것이 1번 취득 시의 분계고 두 번째가 그 해에 지금 12월 30일이 1기입니다. 1기 이제 12월 30일 시가는 2만 5천 원이다 그랬어요. 2만 원짜리 5천 원이 올랐죠. 그래서 12월 31일 평가합니다. 이건 평가니까 우리가 5만 원, 5천 원 올랐으니까 100주니까 5만 원, 50만 원이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 증권 50만 원. 그죠? 100주 곱하기 5,000원 하니까 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차익이 나와요. 평가 손실이라 됩니다. 근데 일반 평가 차익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것이 얼마냐 했더니 50만 원. 이렇게. 2번 맞죠? 자, 3번. 그 다음에 1월 1일 날 뭐라고 나왔냐면 제2기에 1월 1일 1주당 3만 원에 50주를 팔았다 그랬어요. 3만 원에 50주를 팔면 어떻게 나올까? 자, 3만 원 50주 한번 곱해봐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50주에 3만 원이면은 150만 원이 된다. 150만 원. 대변에 이건 원가로 해야 되겠죠. 평가가액이니까 단기 매매증권. 자, 한 번 평가했죠. 그죠? 12월 30일 날 평가했어요. 얼마를 평가했어요? 2만 원짜리를 2만 5천 원으로 평가했어요. 2만 5천 원 곱하기 50주를 해봐요. 잠깐만요. 아니, 잠깐요. 이건 시가는 평가 이익이고, 그러면 이제 평가 이익 잡고, 원래 이제 취득원가가 2만 원이거든요. 그럼 2만 원 곱하기 50주. 그러면 2만 5천 원 곱하기 50주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각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2만 5천 원으로 일단 다시 재평가했으니까 잠깐만 하면서 2만 5천 원 곱하기 50주 하면은 얼마가 나오나요? 5, 20, 5, 25. 그러면 125만 원이 나오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얼마가 나와요? 25만 원이 차이가 나오죠. 그러면 단기 매매 지금 50주를 좀 팔았다고 지금 기록이 그리 됐죠. 50주를 매각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 날.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고쳐주세요. 50만 원. 요건 맞는데 이건 요거 이제 금액이 틀려버렸죠. 그렇죠? 금액이 틀려버렸으니까 22번의 답은 이제 3번이 틀렸는데 이 3번이 틀려버렸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한번 볼까요? 4번은 그 다음에 이제 시가는 2만 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4번에 여러분 시가가 떨어져 버렸거든요.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12월 30일 이익입니다. 31일 날 시가가 떨어졌는데 얼마 떨어졌어요? 지금 얼마 팔았습니까? 100주에서 50주 팔았죠. 50주 남았죠. 자, 여러분 50주가 남았는데 50주에가 얼마로 떨어졌어요? 2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2만 5천 원짜리가 2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아까 2만 5천 원이니까 그건 평가할 때 떨어진 것이 5천 원이거든요. 그럼 5천 원 곱하기 50주면은 5, 20, 25만 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단기 매매 증권이 25만 원 차익이 나오고 대변에서 감소되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차익이라 아니고 이제 차변이니까 손실이 되겠죠. 그래서 평가 손실이 25만 원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겁니다. 요거 분계가 맞죠? 이제 책에 있는 게 맞고 이제 답이 이제 3번이 틀렸으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풀어보면 됩니다. 붕괴는 꼭 자주 해보셔야 됩니다. 회계의 그 특징은 뭐냐? 붕괴에 있습니다. 예, 붕괴만 잘하면 나머지는 다 잘할 수 있어요. 결산도 결론 붕괴니까요. 예, 붕괴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26번. 다음 자료는 대한물산이 단기간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 중인 주식회사 세계물산의 주식 내역으로 당사는 단기 매매증권을 분리하여 회계 처리하고 있다. 2006년 2월 10일 처분 시 붕괴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처분할 때 붕괴는 어떻게 하냐 하면 단기 매매증권을 분리하여 회계 처리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요건 취득가액이 우선 뭐냐면은 2월 11일 처분 시 2월 취득하는데 2월 11일 처분했어요. 자, 취득가액이고 2005년에 150만 원, 2005년 평가했을 때 시가로 평가는 160만 원. 자, 공정가액이 160만 원. 처분 그 2월 그 다음에 2월 11일 날 140만 원이에요. 그러면 현금은 여기서 붕괴가 현금은 얼마를 받았겠어요? 얼마를 받았어요? 처분하니까 140만 원 받았죠. 그래서 현금이 140만 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얼마짜리로 이제 2005년 12월 31일 공정가액이 16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단기 매매증권 160만 원짜리를 140만 원에 처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50만 원이 평가를 했더니 160만 원이 됐고 160만 원짜리가 다시 140만 원에 다운돼 가지고 처분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 차액이 나오죠. 요 차액이 여러분 이 차액이 얼마 나와요? 20만 원 차익이 나오죠. 요것이 단기 매매 증권 20만 원이 뭐다? 처분했으니까 처분 손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20만 원. 기억해놔요. 여기서 금액이 뭘 하냐면 150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 단기 매매 증권을 일단 뭐냐? 평가를 했으니까 12월 30일 날 평가했으니까 요 금액이 16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이 가장 맞는 겁니다. 자, 27번 보시겠습니다. 자, 기말 현재 단기 매매증권 보유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말 평가 시 옳은 붕괴는 그랬어요. 자, 12월 31일 날 평가를 했어요. A사하고 B사가 같이 있죠. 그럼 12월 31일 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기서 12월 31일 날 A사 거 보겠습니다. A컴퍼니는 자, 얼마예요, 여러분? 취득가액 20만 원, 공정가액이니까는 25만 원에서 21만 원 빼면은 얼마 남아요? 4만 원 남았죠. 자, 플러스 4만 원. 이익이 났습니다. B사 걸 볼까요? B사는 얼마가 됐어요? 18만 원에 취득했는데 15만 원이에요. 이번엔 18만 원인데 15만 원이 나왔다는 것은 마이너스가 얼마 돼요? 3만 원이죠. B사가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계산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이거 계산하면은 플러스 만 원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마이너스 3만 원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분계가 만 원에 대해서 하면은 단기 매매 증권 만 원. 평가 지금 이 시험 문제는 평가를 문제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차익 차손 이익이라 되는데 정확한 표현은 평가 차익이 맞습니다.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29번.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현황이 다음과 같은 경우 적절한 회계 처리는 좀씩 어려워지죠. 자, 100만 원짜리 갑회사 주식 단기 보유 목적입니다. 아, 단기 매매 증권이네요. 그렇죠. 기말 공정가액이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취득원가 100만 원인데 120만 원이에요. 그러면 값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값은 어떻게 돼요? 그냥 암산으로 되죠. 120에서 100이니까 20만 원이 플러스. 이게 뭐예요? 기말 평가액이니까는 평가 차익이죠. 요걸 평가 차익입니다. 그럼 평가 차익이 나오고. 근데 왜 이걸 지금 뭐냐면은 평가 차익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이에요. 값은 이렇게 분류했어요. 그러니까 합칠 수가 없죠. 갑회사, 의뢰사는 전부 합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볼까요? 취득원가 900만 원, 의뢰사 주식 장기 투자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시장성이 있네요. 아, 그러면 장기 투자 목적이고 시장성이 있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매도 가능 증권 외에는 또 보기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뢰사는 어떻게 돼요? 암산해 보십시오. 의뢰사 장기 기말 공정가액이 850만 원이랬죠. 마이너스가 됐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요? 50만 원이죠. 의뢰사는 마이너스 50만 원. 이것은 뭐예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했습니다. 시장성이 있다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으로 장기 투자 목적이면서 매도 가능 증권을 분류했어요. 여러분들 그 매도 가능 증권은 1년 이내냐 1년 이하냐 이거 꼭 그 관계 없다는 거죠. 예, 그건 말씀을 드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하나 분개를 해줘야 돼요. 그럼 값부터 먼저 분개해 보면요,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 이게 하나씩 해줘야 돼요. 왜냐면 단기 매매 증권이고 하나는 매도 가능 증권이니까요. 그러면 20만 원 플러스니까 20만 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차익 20만 원. 이게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은 을을 보면요. 을은요, 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50만 원. 그리고 이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뭐가요? 차손이 되겠죠. 차손. 또 평가 손실을 해도 되는데 어떻든 50만 원. 그러면 답은 여러분 답은 2번이에요. 그럼 여기서 특징은 뭔 줄 아세요? 아하. 여기서 특징은 회사와 의뢰사가 계정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게 분개해 준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단기 매매 증권하고 매도 가능 증권으로 하기 때문에 분개가 두 개가 나오는 겁니다. 왜 딴 거는 합치고 합니까? 딴 데는 다 단기 매매 증권 하나이기 때문에 합쳐버린 거죠. 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자, 여러분들 30번을 보겠습니다. 자, 30번. 자, 97쪽입니다. 이 문제는 한강이 보유 중인 유가증권 시장성이 있다 그랬어요. 단기 매매 목적이라 그랬어요. 아까는 장기로 분리해 가지고 이제 저희 매도 가능 유가를 봤는데, 왜냐면은 만기란 말이 없을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 주식이라냐 뭐냐 이렇게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주식은 뭐냐면 만기 보유증권이 없습니다. 예. 이 기말 재무상태표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얼마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평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말 시가 공정가액이 얼마예요? 장부가액은 기말로 하는 겁니까? 그냥 2,000원 그랬어요. 자, 2,000원 곱하기 몇 주? 100, 여기서는 100주라고 했죠. 보유주식 100주, 취득단가는 1,000원이고. 근데 1,000원짜리가 2,000원 올랐으니까 기말의 유가증권 장부가액은 단기매매증권이라면 단기매매증권 장부가액은 100주 20만 원이 되겠죠. 100주면 20만 원. 분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는 분계가 없지만은 그러면 우리가 플러스가 됐죠. 얼마가 플러스가 됐어요? 자, 12월 31일 날 분계를 하겠습니다. 12월 31일 날 분계를 하면 이것은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장부가액은 이렇게 나오지만은 얼마예요? 이익만 분개해 줘야 돼요. 평가는 이익만. 그러면 이건 지금 제가 여러분 혼란을 가져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이게 얼마였어요? 1,000원짜리였죠. 1,000원짜리 100주를 취득원가 했으니까 원래 이게 10만 원이에요. 그죠? 10만 원이니까 이익이 어느 차익이 얼마예요? 플러스 1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10만 원만 아직 미실현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써줄 필요 없고요. 10만 원만 분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만 원 이렇게 쓰고요. 여기다가 차변에 아이고 죄송합니다. 차변에 단기 이익이 나서 플러스니까 단기 매매 증권 10만 원 이렇게 쓰고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차익 대변에 10만 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생기는 것만 해준다. 답은 이제 1번이 정답인데 여러분 이제 분계를 한번 팁으로 같이 풀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32쪽을 보겠습니다. 32쪽이 아니라 98쪽 32번입니다. 다음 주식회사 고려개발이 단기 매매 목적으로 매매한 삼성가전의 주식의 거래내역이다. 기말에 주식회사 삼성가전의 공정가치가 주당 얼마요? 2만 원인 경우 손익계산상 단기 매매증권 평가차손과 단기 매매증권 처분손익은 각각 얼마냐. 자, 취득원가 산정은 이동평균법에 의한다 그랬어요. 좀 복잡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한테 천천히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제일 마지막에 시간 남을 때 풀어야죠. 이런 문제는 먼저 특색하면 딴 문제 쉬운 문제 못 풉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죠. 이런 문제는. 자, 6월 1일 날 거래일자 6월 1일 수량 200주 곱하기 단위당 매입금액 2만원 그럼 얼마요? 400만원 맞습니까? 그렇죠. 7월 6일 날 200주 곱하기 18,000원은
368, 26, 360만 원. 요 차익이 얼마 나왔습니까? 플러스 하니까 이걸 합쳐서 760만 원 플러스 760만 원. 이동평균 뽑으니까 나눠버려요. 숫자 400주로 나눌까요? 400주로 나누면 이동평균 뽑은 그때그때 나눠주라는 거 아닙니까? 예, 이동평균 나눴더니 한 주당 나누면 뭐 암산 되네요. 19,000원이 되네요. 그죠? 19,000원 이렇게 나온다. 이동평균법입니다. 지금 이동평균법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이제 7월 20일 날 볼까요? 7월 20일 날 150주예요. 150주를 22,000원이요. 150주 곱하기 22,000원. 여러분 얼마요? 이게 얼마가 나오나? 530. 이상하다. 죄송. 150주를 지금 150주를 팔았으니까 한 주당 잘못됐으면 1,900원 정도 되겠죠. 19,000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9,000원. 지금 이동평균 뽑으니까 매출액은 전체가 150주니까는 330이 되고요. 이건 330만 원이 이 매출이거든요.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죄송합니다. 매각에 저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로 계산한 공정가액 실수. 네. 공정가액으로 환산한 소위 말하는 대로 매도한 겁니다. 매도. 자, 매도가가 공정가로 이제 저걸 쳤어요. 시가로 환산한 금액이요. 33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190주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다음에 보니까 8월 10일 날 100주를 팔았어요. 8월 10일 날 100주 곱하기 얼마예요, 이거? 자, 우리가 평가를 했더니 100주면 190만 원이죠. 그죠? 8월 10일 날 매입 수량이군요. 100주가 파는 게 아니고 100주가 매입 수량이 19,000원. 그죠? 19,000원은 190만 원. 요거 수량. 이제 그러면 처분 평가차손하고 우리가 두 가지예요. 처분 손익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말한다면은 처분 손익은 요거 처분 손익은 이거죠. 이익이 나는 건데 이게 우리가 이제 190하고 1900하고 190만 원 그래가지고 처분 이익이 330만 원에다가 우선 150주 우선 처분 이익이 22,000원에다가 150주 곱하고 자 요거 보십시다. 그러면 300 이건 이제 22,000원짜리죠. 330만 원. 그리고 다시 있잖아요. 19,000원짜리. 지금 우리가 19,000원짜리가 150주니까 계산하면은 19,000원 150주. 이건 계산을 어떻게 나오나? 요걸 하면은 계산기를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190만 원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빼주면은 이게 플러스 얼마가 나오냐면 45만 원이 나와요. 45만 원.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밑에 계산기가 지금 없어서 암산이 잘 안 되네요. 제가 오늘 45만 원. 이게 뭐예요? 뭐예요? 45만 원이 뭐냐고요? 단기 매매증권이죠.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리했으니까 처분 이익이죠. 요 처분 이익이 4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단기 매매증권 평가는 얼마로 평가해야 됩니까? 우선요, 전부 평가를 보니까 200주 해서 모두 500주네요. 자, 500주에다가 빼기, 거기 6월 1일 날 200주, 요건 팔린 거니까 100주 이렇게 해서, 그러면 팔린 거 150주가 팔았으니까 얼마가 나와요? 요 계산했더니 350주가 나오네요. 그죠? 350주. 여러분 이 350주 곱하기 얼마요? 우리가 처음에 2만 원짜리로 됐죠. 2만 원짜리를 기말 장부가액이 평가했더니 기말 장부가가 그냥 8월 10일 날 것은 기말장부 하니까 그대로 금액이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여기가 이동평균법을 했더니 19,000원이 됐고, 요것은 19,000원이 그대로 돼버리니까 그냥 19,000원. 그럼 얼마 나와요? 이거 1,000원 차이 나죠. 계산했더니 1,000원이니까 35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요것은 뭐예요? 평가 차익이죠. 요것은 판 거고 이건 평가 차익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니까 플러스니까 차익.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천천히 한번 풀어보세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조금 계산이 복잡한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해서 힘내시고, 다음에 이제 원래 이 유가증권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보시고, 이해가 안 가시면은 다른 문제까지 풀고 싶으면은 지난번 강의를 했던 그 장기 강의 95강까지 했던 것을 들으시면 거기 문제를 빼놓은 것이 없이 천천히 다 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한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6장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힘내십시다. 자, 파이팅! 감사합니다.